안녕하세요. 김대북 TV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지난 주말에 케빈 오씨의 어떤 지명 쇼크로 인해서 자산 가격의 대폭락이 나왔댔는데, 여기에 대한 진실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하시고 우리 김대북 TV 가족 여러분들은 이러한 그 위기 속에서 잘 살아남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김 대표의 어떤 그 내피셜이 조금 많이 감안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들 참고해서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케빈 오씨를 지명하고 지금 이제 주가가 이제 급락했고, 특히 자산 가격에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많이 올랐던 은 가격이 30%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금도 10%가 내렸고요. 또 여기에다가 크립토 시장의 이더리움이나 지금 이제 이쪽의 시장 흐름이 거의 10% 가까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 이제 케빈 워시의 어떤 매파적인 어떤 성향이 이 시장을 내렸는데, 뭐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이 올랐다는 이유도 있지만 레버리지가 높은 상품,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이제 내려가면 올라가면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레버리지를 사용했던 이런 물량들이 한꺼번에 이제 기본적으로 커버링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주가의 하락을 좀 더 만들어냈다. 특히 원래 자산 가격이 크러쉬 현상이 나올 때 이런 현상이 나온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지금 간과해서는 되지 않을 일들이 있죠. 물론 이제 뭐 케빈 해시나 어떻게 보면 링 리더 같은 경우가 만약에 됐다면 뭐 굉장히 좋은 이런 흐름들로 나왔겠지만, 케빈 오씨가 실질적으로 지명이 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쇼크적인 일들이 있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냥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을 이제 어떻게 보면 환경적인 어떤 요소에서만 생각하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겠고요. 이 케빈 오씨라는 사람은 이 그 어떻게 보면 해결할 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관계도가 어떤 관계가 있는, 트럼프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고 지금 현재 그 베센트 장관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잘 체크해 봐야 되고, 왜 이 사람을 지명할 수밖에 없었고 이 사람을 지명하니까 쇼크가 나왔는데, 이건 사실 음모적인 어떤 요건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주가가 많이 오르고 그리고 이제 자산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어떤 쇼크가 나왔을 때 급락하는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제가 이제 뒷면에 화면에 보이시는 이게 케빈 오씨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관심도인데, 일단 먼저 주가의 움직임들을 잠깐 한번 볼게요. 여기를 보시면 이제 어떤 흐름이 나왔냐면 이렇게 흘러서 내려왔거든요. 여기 보시면 실버가 31%이고요. 골드가 11%,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그 나스닥 100이 1.2%, 실질적으로 여기 금이나 여기 은에 비해서 나스닥은 많이 빠지진 않았죠. 근데 그 크립토 시장에서 지금 이제 주가에 보면 이더리움이 10% 가까이 빠졌거든요. 그리고 이 은값의 일봉 그 선차트인데 이렇게 급등했다가 한 번에 쌍봉 맞고 떨어졌던 게 이게 30%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레버리지 투자했던 사람들이 전부 깡통되는 이런 시장 흐름이 됐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쇼크가 왔을 때 주가가 만약에 리바운딩해서 다시 이 자리를 깨게 되면 한 번 더 공황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자산이라는 건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다. 결국은 이게 그 해시스에서 이제 리더로 갔다가 지금 이제 다시 워시로 오면서 이런 일이 났는데, 사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트럼프가 정책 이기인데 과연 이걸 지금 했던 이유가 타당하냐, 이렇게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
우리는 이제 여기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이제 그 케빈 워시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이냐, 관계도는 어떤 것이냐, 이걸 먼저 체크해 봐야 되는데, 제가 이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려봤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꼭 생각해야 돼요. 케빈 워시라는 사람은 이제 그 원래는 지금 이제 그 드래겐 밀러의 어떻게 보면 현재 파트너입니다. 그 드래겐 밀러가 유명한 어떤 헤지 펀드잖아요. 헤지 펀드이고, 이 흐름이 지금 현재 그 드래겐 밀러의 어떻게 보면 현재의 파트너인데, 이 사람을 이해하는 데는 이 사람의 부인이 그 로도라는 이 부인이 그러니까 그 에스터 로도의 이사인 제인 로도라는 사람인데, 이 제인 로도는 누구냐 하면 그 로널드 로도, 그러니까 이제 에스티 로도의 회장의 딸입니다. 회장은 두 명의 딸이 있는데 그 두 명의 딸의 남편이기도 하죠. 근데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 이 양반이 그 이제 도널드 트럼프와 대학 동료이고 시장 1기 때와 2기 때 일단 그 자금을 후원한 이런 그러니까 자금의 동반자의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흐름에서 이 양반을 지금 현재 임명한 것은, 사실은 그 뭐 헤셋이나 이런 사람을 임명하면 그냥 그대로 비둘기파적인 이런 흐름들로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민주당의 어떤 반발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을 정치적으로 임명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예전에 이제 QE를 대표적으로 반대했던 이런 인물이고, QE를 반대했다는 얘기는 그 기본적으로는 돈을 풀어서 지금 현재 경기를 살리는 이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런 스타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양반을 임명했던 이유는 바로 지금 이제 정치적으로 이쪽에 어떤 그 해결해 나가려는 이런 의도가 있죠. 결국은 케빈 오씨는 이제 이시머니, 그 쉬운 돈의 시대는 끝나고 건전한 통화, 이걸 지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 양반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 양반은 원래 드래긴 밀러의 어떻게 현재의 파트너인데, 사실은 스콧 베센트 장관이 정신적 지지 멘토로 있는 게 지금 현재 드래긴 밀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양반 그 베센트가 운영하는 기본적으로는 또 자금을 케빈 오씨가 지금 현재 운영해주는 이런 흐름이라고 보면, 동료이자 정책을 공조하는 이런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베센트가 이 케빈 오씨를 임명했을 때 어떤 의미에서 임명했을까? 결국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내 돈을 관리해주는 사람이다, 그 정도이면 지금 현재 이 양반의 어떤 정치적인 이런 그 흐름은 그 똑같은 이런 흐름들이 되어 있고, 특히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린란드와 관련되어 있는 이것도 로널드 로도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이미 그 로널드 로도는 그린란드의 히토류 첨단 핵심 광물 에너지 자원 개발 중에서도 전기하고 물 이런 쪽을 먼저 장악했던 이런 인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적으로도 트럼프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나쁘지만 지금 이 양반은 지금 과거의 이 흐름으로 보면 이 스콧 베센트는 사실은 드래켄 밀러의 어떻게 보면 그 헤지펀드의 핵심 투자 책임자로 일했고, 지금 이제 일했던 사람인데, 케빈 오씨는 현재 이제 그 패밀리 오피스
파트너로 활동 중에 있는 겁니다. 지명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양반의 어떻게 보면 펀드도 이 사람이 운영해주는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양반의 성향이 예전의 성향을 그대로 가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 볼 때 케빈 오씨는 비둘기 집에 사는 매파이다. 뭔 얘기냐면 지금 이제 그 로더나 베센트나 아니면 지금 현재 그 트럼프는 비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강력한 긴축을 원하는 매파이긴 하지만 트럼프 정부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환경, 비둘기 집에 놓여 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먼저 잡는 일을 할 것 같아. 그래서 이 양반의 항무 정책은 비둘기 집에 사는 그 어떻게 보면 매파로서 인플레이션을 잡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건전한 통화를 위해서 대차 대조표의 어떤 축소를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대차 대조표 축소를 단행할 것으로 보이니까 결국은 시장은 쇼크가 있고, 이 쇼크가 어떻게 보면 가격의 조정을 상승 추세 구간에서 가격의 조정을 이렇게 주면 자연스럽게 반등하는 이런 시장 흐름이 예상이 된다. 지난해 그 4월 달에 있었던 그 트럼프의 어떤 타코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이긴 하지만 이 양반은 결국은 매파적인 성격을 보이지만 지금 현재 시장의 그 주변의 관계도를 볼 때 시장은 다시 위로의 변화를 갈 것이라고 이렇게 보면,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트럼프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로널드 로더의 안보성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방산 우주, 그다음에 이제 로널드 로더가 그린란드에 투자해서 핵심 분야의 에너지 자립을 축구하니까 에너지하고 히토류, 그다음에 이제 고금리 이건데 사실 요거는 지금 현재는 조금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건 지금 현재 사실은 이제 그 베센트하고 어떻게 보면 정책 공조를 이룰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우주 방산 에너지 히토류 쪽을 향후에 보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건 지금 현재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지금 이제 현재 아주 애매한 이런 국면에 있지만 시장은 저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만들어졌던 이 파도는 매파 때문에 그동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굉장히 충격적인 요인이 왔다. 근데 이 사람이 결국은 비둘기 집에 들어가 있는 매파이기 때문에 비둘기적인 어떤 성향으로 바뀌어가면서 시장은 위로 올라갈 거다. 이것이 결국은 트럼프가 이 사람을 임명한 이유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도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소용돌이와 파도가 일고 있지만 그 뒤에서 일으키는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을 한번 봐라. 그 바람은 결국은 트럼프의 어떤 재선의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 장인 쪽의 어떤 그 어떻게 보면 이익적인 전략적인 이익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추가의 폭락은 진짜의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공포에 떨지 말고 결론적으로는 공포에 떨지 말고 이 시장에 그 파도 뒤에 숨어 있는 바람을 봐라. 그러면 그것은 좋은 어떤 매수의 기회가 될 것 같아 이렇게 보였고요. 뭐 코스피는 흐름상으로 보면 지금 현재 그 위에 5,300 찍고 나서 지금 이제 5천선을 테스트하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올 것 같은데, 일시적으로는 5천선을 깨는 자리는 아주 좋은 매수가 될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윗단에서 가격 조율을 받으면 1100선, 1100선, 1110 전후에서 리바운딩이 나오겠지만 일시적으로는 1050 전후까지도 열어두는 이런 전략인데, 사실은 이것은 좀 더
멀리 가기 위한 그런 자리가 아니냐. 그렇다면 뭐 지금 현재 시장은 너무 공포에 떨지 말고 만약에 다음 주에 시장 흐름에서 추가적인 어떤 조정이 나올 때 좋은 매수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인명이 아직까지는 뭐 좀 시간적인 이런 흐름들이 있어서 뭐 약간의 어떻게 보면 그 또 리바운딩 했다가 다시 한번 밀릴 수가 있지만 큰 그림상에서는 지금 현재 이 양반이 비둘기 집에 사는 매파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것은 트럼프가 계산한 어떤 트럼프와 베센트가 계산한 이런 전략으로 보면 향후에 이 사람이 지금 트럼프와 베센트와 함께 미국의 어떤 시장 흐름 자체를 재선과 연결해서 끌고 갈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연속적인 어떤 폭락으로 연결되는 일은 없을 것 같아 이렇게 보겠습니다. 김대복 TV 가족 여러분, 오늘도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